365 바로 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계월 청구 아파트거든요. 이 43평형 제법 큰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한번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7월 22일 날 7억 9,700으로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낙찰이 되었었는데요. 그러고는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하고 입찰하면 되는데, 저 확인해 보니까 안전한 물건인데요. 전용 34평이고요. 임의경매 사건, 감정가 10억에서 유찰 낙찰되었다가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불허가 사유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다시 법원에 문서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감정가로 해가지고 1차부터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랬다가 10월 14일 날 8억에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11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최저가 6억 4천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중량천변에 붙어 있는 물건이고요. 지역적인 위치는 나름 뭐 그다지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는 있는 듯 해도 뭐 중량천변 하천 조망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계역 지하철 7호선 거죠. 그리고 이게 동북선이거든요. 이 동북선이 저기 어디고 상계역 쪽에서 왕십리로 내려가는 지하철 역사, 지금 현재 동북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계 그리고 장안평 뉴타운 쪽으로, 그죠? 장안평이 아니고 장위 뉴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왕십리로 내려가는 지하철 역사거든요. 여기에 제가 영상 또 만들어 드렸죠. 어디 갔노? 여기 이 물건, 예. 월곡 레미안 삼성 24평 아파트. 요 단지 세대수도 크고 나름대로 요 가격이 강북 쪽에서는 조금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은 아파트. 그리고 요 위에 꿈의 숲 롯데캐슬도 영상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 경매 물건 장인 뉴타운을 지나서 중량천 올게요. 중량천에서 요 인덕대 앞쪽으로도 지하철 역사 하나 정차를 하죠. 그죠? 정차를 하고 지금 따져보면은 하계역은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동북선하고 지하철 7호선하고 요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되는 거고, 요 중량천변 쪽에 있는 요 아파트 하계월 청구 아파트 110동 물건입니다. 110동 남서향이죠. 그죠? 중량천변 쪽으로 전망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17층 4호 라인, 18층 중에 17층이고 4호 라인 여기 있는 물건이네요. 그죠? 43평형 물건 110동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로드뷰 상도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로드뷰를 한번 보이시다. 이 중량천 쪽에서 한번 바라보이시다. 이거 차량 동부간선도로 움직이니까 소음 차단 막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바로 단지 내로 가버리네요. 요 넘어서 위로 갈 수 있고 중량천으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예. 지금 요 보이는 동이 108동이고 여기 110동이니까 여기 가서 보면 보이겠네요. 네. 여기 보이는 18층 중에 17층. 요 물건이 지금 4호 라인 물건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반대쪽으로는 중량천 쪽으로 해서 전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요 물건은 여러분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경매로 저렴하게 좀 취득하게 되면 향후에 미래 가치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저기 서울 남부법원 가가지고 낙찰을 하나, 신도림 쪽에 있는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 아이고 18일날 입찰하시는 우리 사장님 매기자 어느 분 할 것인가 하니까 카톡이 왔네. 자, 단전에 사진 좀 보시고, 이게 지금 벌써 26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3, 4년, 4, 5년 더 지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겠죠. 그죠? 내용연수 3년 차가 되면은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온다 그러면, 자,
하계역 쪽 사진이네, 그죠? 하계역에서 도보로 이용하면 되고요. 중앙 천변 쪽이고 17층 4호 라인 40평대니까 방 4개 구조, 앞뒤 맞바람 구조, 판사는 구조에 앞뒤 맞바람 구조에 여기 있는 110동 4호 라인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내가 학교 설명을 안 했네요. 바로 뒤에 지하철역도 여기지만 단지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하계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단지 내 상가에 그냥 학원가가 갖춰져 있겠네요. 여기 일반 상업적이 있죠. 여기에 그냥 옴니백화점, 브라운스톤 이런 뭐 상가 지역에, 그리고 이쪽에 용동 초등학교 있는 이쪽으로 학원가가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나름 뭐 여러분 요 물건에 대해서, 자, 아까 그 불허가 된 거, 그 부분이 왜 불허가 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좀 따져보시다. 지금 자,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매각물건 명세서 최초에 진행을 했었을 때, 올 초에 진행을 했었을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대학내음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땡땡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임대차 기간도 미상이고 보증금도 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상이고 미상이면서 건재당 건 이전으로 이게 미상이니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불허가 난 거예요. 불허가 났는데, 불허가 난 이유를 이제 낙찰받고 난 뒤에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현황 조사를 하니까 이제 채권자가 제출을 한 겁니다. 자기들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고 부자관계로 줬습니다. 부자관계는 임대차 계약은 성립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성립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금융권에 제출을 했고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인도명의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부자지간이고 인도명령 대상 결정을 받아서 맹도 대상이 된다. 법원물건, 이래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총 채권 금액이 뭐 10억이 넘으니까 뭐 취하될 염려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게, 이 뭐 유동화사에서도 이미겸이 넣었네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부실화된 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출자해가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WK. 요런 데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근데 관리비 미납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일본. 올해 11월 달까지 1,000만원 초과 금액이 미납되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이거 낙찰자가 공용 부분 인수해야 됩니다. 공용 부분 미납금에 대한 부분 이거 인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낙찰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러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물건 여러분 지금 전체 세대수가 지금 어디 갔나 1476세대잖아요, 그죠? 세대수 작지 않거든요. 세대수 여러분 작지 않아요. 1999년도에 준공 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차 가고 있는 아파트죠, 그죠? 26년. 앞으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과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올까? 자, 용적률 214%입니다. 215%면은 300% 이내 용적률,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좀 넣으면서 320, 30%의 용적률을 가져가면서 임대 아파트도 집어넣으면서 일반 분양 세대 물량 자체가 최소한 한 250세대 이상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세대수도 기본 자체의 세대수도 지금 1000세대가 넘는 부분이니까 1500세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반 분양 물량, 임대 아파트 물량까지 하면 약 한 1800세대 이상, 1800에서 약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가능한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물건을 경매로 좀 더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아가지고, 그 전에 낙찰됐던 부분은 무시 못 합니다. 낙찰을 잘 받아서, 나중에 이게 정말 재건축이 되었을 때, 1대1로 간다고 전제하에요. 43평을 받았을 때, 나중에 내가 추가 부담금 어느 정도 부담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잘 잡아가지고 입찰에 참고를 해가지고 응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 아파트, 서울권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들요. 이런 쪽으로 응찰사에서 많이 몰립니다. 오늘 그 입찰 광고도 응찰자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응찰자 20명 들어요, 20명. 20명이 들어온 데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는 게 재건축 되고, 리모델링 되고 난 이후에 향후에 가격이 얼마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게 입찰가를 쓴 겁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하고요. 저는 경매, 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이번 주에도 내가 오늘 법정을 지금 2번을 지금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 날은 동부법원 가가지고 풍납동에 리모델링 아파트 낙찰을 받았고, 오늘은 신도림 우성 5차 리모델링 아파트 낙찰을 받고. 다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오늘 20명 들어왔지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남들께서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에 제가 뭐 부동산 24년하고 경공매를 지금 18년 동안 제가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한테도 저도 현장 갔다 와서 확신을 했고, 손님 또한 갔다 오고 그 지역 주변에 있어서의 생활 반경이 딱 그 영등포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들도 실입주 어차피 할 거고, 생애 최초는 아니라서 대출은 40%밖에 안 된다는 부분도 확인 다 해가지고 작은 구도를 다 짜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거 실거래가 안 보이시다. 실거래가가 그래도 평형대가 40평형대인데 가격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면적이 142, 43평형, 가격 낮은 순으로 해서 보시다. 1층이 8억 8천 호가고에 중간층 이상 되는 게 9억 3천, 9억 3천 정도의 매매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 물건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9억 3, 4천이 일단 호가다. 그러면은 실거래된 가격은 8억 초중반은 되겠는데요. 142. 아이고, KBCJ. KBCJ가 평균이 8억 9,500입니다. 실거래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8억 중후반, 9억 초반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 이렇게 실거래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 법원을 지금 많이 다니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서울 전역이 다 묻겠지 않습니까? 조성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 설립된 투기 과열지구, 조합 설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조합은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낙찰자 입장에서요. 이런 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부분이 투기 과열지구, 조성 대상 지역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일단 8%가 됩니다. 8%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대출 제한을 받으니까 KBCC가 아까 8억 얼마 있죠? 8억 9천이죠. 9억 잡고예요. 그러면은 생애 최초면은 6, 9, 54 연봉 억대 정도가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9억이니까 7, 9, 63, 예, 최대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40%밖에 안 됩니다. 4, 9, 36 대출이 맥스 3억 5천밖에 대출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방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입주니까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의 조건이 지방에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 집을 팔아야 됩니다. 6개월 이내 매각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허가가 안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못 올라오고 현금 보유 능력을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대출이 3억 5천밖에 안 된다니까요. 생애 최초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내 돈이 최소한 뭐 4억 5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에도 정말 똘똘한 물건은,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물건에는 응찰자들이 20명 이상씩 들어와요. 그렇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응찰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잘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니까요. 지하철 1호선으로 6개월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1호선, 동북선, 7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중량 천변에 있는 약 1,500세대 아파트.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이 아파트는 약 2,000세대가 된다니까요. 강변, 탄전, 변 쪽으로 해가지고.
뒤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내용이 아주 괜찮은 물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유찰을 거듭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차이는 그래도 두 분이 꺾였기 때문에 제법 많은 응찰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허가 됐던 이유가 확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보시고 아 그래도 나는 불안불안하고 맹도를 처리할 수 있는 내가 개인적인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된다 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알람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올리는 것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계동에 있는 하계열 청구 아파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